매양리는 평범하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1951년 미군이 쿠니 사격장을 만들어 공군의 기총 사격과 폭탄 투하가 매일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매일 80에서 150데시벨의 소음과 화약, 그리고 농가의 폭탄이 떨어지는 공포와 피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매양리입니다. 2010년 대법원은 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 3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매양리 평화기념관 건립까지 이르게 됩니다. 54년간 쿠니 사격장은 오폭과 불발탄 관련으로 12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직간접적 부상과 피해 등의 분명한 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만 1951년이면 6.25 전쟁이 한창이었고 서울의 경우 비행사격 훈련이 아니라 폭격이 이루어지던 전시 상황이니 사격 훈련장이 생긴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격장이 2005년까지 폐쇄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점과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500만 평 연안의 어장과 50만 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했다는 내용은 충분히 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겠죠. 그러나 애초에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게 된 이유와 이곳에 비행 사격장이 생겼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찰 없이 사격장으로 쓰여서 우리는 고통받았다의 메시지만으로 당사자도 그닥 원치 않은 방향으로 190억 원의 기념관을 지을 만한 거리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고 근본적 원인이 되는 연평도와 천안함에 대한 기념관보다 규모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 왜 더 과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건축물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고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건축물은 2021년 세워졌지만 그 안에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비평과는 별개로 내부 컨텐츠는 정말 참담합니다. 애초에 이 건축물이 세워지는 당위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양리 평화기념관은 사진에서부터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리오 보타 작품답지 않게 대칭적 형태도 아니고 그가 자주 사용하는 붉은 벽돌이 보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수직적 요소에는 마리오 보타 작품에서는 거의 선보인 적 없는 비교적 싼 재료인 콘크리트의 흰색 페인트 마감으로 아주 밋밋한 민자의 재료 선정이 의외입니다. 재료의 수평적 리듬감으로 대칭적 장엄함을 자주 표현했지만 수평 메스의 지그재그 패턴과 수직 메스의 수평적 패턴 모두 단순한 재료적 리듬감이 아니라 실제 구축술적 리듬감을 구현해내서 올해 81세의 건축가의 작품이라고는 상상치 못할 정도로 신선한 메스 디자인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기념관입니다. 첫인상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건축물의 입구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뜨억스럽습니다. 수평 메스의 지그재그 영상이 매양리 로고 M에서 왔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했고 지그재그로 꺾이는 리듬의 스케일과 벽돌 스케일이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한 번 더 경악했습니다. 실제 벽돌 말고 리움에서 썼던 벽돌 같은 느낌을 주는 테라코타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했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벽돌을 쌓는 방향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면, 좌우 측면, 천장을 모두 벽돌로 둘러놓고 감상과 동선을 유도하는 수평 메스의 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투시도에서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면 계속되는 이질감 속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경험이 연속됩니다. 내부는 기본적으로 천장과 벽, 기둥 모두 백색으로 전시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미나실은 하얀 공간 창 너머에 붉은 벽돌로 싼 원기둥이 연속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 낮에 조도 조절이 안 돼서 세미나실로 잘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천창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향으로 나 있습니다. 실내의 조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기 위한 천창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축물 먼저 디자인하고 그에 맞게 찢어버리는 그닥 공들여 계산하지 않은 투박한 천창이라고 보여집니다. 밤에는 조명과 함께 풍성한 공간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계속 생각을 더듬다 보니 3년 전 비긴 어게인에서 봤었네요. 이 말인즉슨 이 기념관이 최소 3년은 방치되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는 주 출입구와 다르게 벽돌 사이즈와 기둥의 두께가 스케일적으로 아주 적절해 보였습니다. 세미나실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정확한 용도와 필요성, 공간 구성적인 의문이 많아서 매양리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합니다. 약간의 참담함을 느끼며 기념관의 존재 의의와 기대감 자체를 없애버리지만 사실 매양리 평화기념관의 본체는 수직 메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8층 규모의 정망대는 가장 마리오부타답지 않은 재료와 메스 디자인이지만 매양리의 역사를 건축물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하게 하며
보여주며 이 기념관의 존재 의미를 느끼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어떤 기본적 플롯 혹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끝난 역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다시 입체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연출이 일품이죠. 오펜하이머가 그러했고 덩케르크 또한 그러합니다. 이 메앙리 평화기념관 전망대는 가히 덩케르크에서 보여줬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적 연출이 건축물로 환생한 듯한 아주 훌륭한 설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층의 층고가 높지 않은데 구조적 부하가 발생하는 원형 캔틸레버 구조이기 때문에 보의 두께도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확 트인 마냥 시원한 전경을 보여주는 전망대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와 아래의 제한된 전망을 보여주며 마치 시네마스코프 2.35:1 비율로 쿠니 사격장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한된 비율로 전망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쿠니 사격장을 과거로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로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장면을 보며 그 당시 그 현장에 위치시키게끔 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로로 찢은 전망은 여타 여러 건축가들이 보여주는 가로로 길게 찢은 창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건축가의 적당한 크기로 찢은 창을 통해 봤던 자연 경관들은 하나의 잘 찍은 사진 작품을 감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메앙리 평화기념관의 전망대는 처음 아이맥스를 보았던 경험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의 각 층별마다 경험하게 되는 시퀀스도 정말 탁월합니다. 2층과 3층에서는 후니 사격장의 지붕들과 관제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갯벌,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대체적인 땅에 대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4층을 넘어 5층부터는 점점 사격장 막사의 지붕들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폭격의 목표물이 되었던 농섬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다도 가까웠던 해안가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앙상한 모습만 남은 농섬에 집중하게 하면서 고요한 바다를 보게 합니다. 6층과 7층은 점점 농섬과 바다도 보이지 않게 되다가 마지막 8층에서는 위쪽에 가려져 있던 프레임이 사라지며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사격 훈련을 했을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이 건축물을 괜히 덩케르크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 바다, 하늘로 이어지는 연출된 시퀀스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각 지점에서 벌어졌을 상황에 대해 집중시키고 과거 쿠니 사격장에서 벌어졌던 비행 사격의 시점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결국 이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당해버렸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마시고 꼭 2층부터 올라가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각 층마다 경험이 연속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전망대의 끝판왕은 뉴욕에 위치한 헤더웨이의 베슬이 있습니다. 스케일과 퀄리티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베슬은 무한히 연속되는 계단을 오르며 전망대의 감상을 하나의 통으로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슬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떠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불러일으키는지 입장료를 받고 단독으로 오르지 못하게 2명 이상 입장하도록 해도 계속해서 투시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입장에 제한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메앙리 평화기념관의 전망대는 그런 허무주의나 니힐리즘에 빠질 만한 곳은 아닙니다. 각 층마다 시퀀스가 확연히 달라지고 그게 하나의 연속된 통짜 느낌의 경험이 아니라 각 층을 오를 때마다 하나하나 짜여진 의도 혹은 스토리가 읽히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생 무상과 윤회라는 느낌에 빠질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 원형 매스를 선택하여서 어떤 위치에서 볼 때는 인터스텔라의 쿠퍼 스테이션을 떠오르게 할 만한 우주에 떠 있을 법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이 건축물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메앙리 평화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긴 하지만 전망대의 높은 설계 퀄리티와 건축적 좋은 경험으로 메앙리 평화기념관 추천드리면서 마리오 오타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